독일의 마지막 황제 빌헬름 2세, 모나코의 왕 알버트 1세, 영국의 왕 에드워드 7세, 러시아의 니콜라스 예비치 대공이 사랑했던 정부, 세계적인 권력과 재산을 가진 남자들이 간절히 원했고요. 심지어 6명의 남자들이 이 여인 때문에 자살까지 한 라벨레 오테로를 아시나요? 오늘 세계 기억자 20번째 이야기는요, 실존했던 마성의 유혹자이자 그리 멀지 않은 역사에서 잊혀져 버린 세계의 유혹자 라벨레 오테로라는 아주 특별한 유혹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유혹자는요, 제가 지금까지 분석해본 유혹자들과는 조금 다른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방송 끝까지 보시고요. 소중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잊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하세요. 라벨레 오테로는 1900년대 초반 유럽과 미국을 오가며 최고 인기를 누리던 스페니쉬 댄서이자 가수이고 여배우였습니다. 사실 더욱 유명해진 것은 유럽 각 나라의 황제와 왕들의 이 정부가 되면서 모든 남성들의 로망이 되면서부터였죠. 그녀와의 하룻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남자들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그녀가 떠나자 자살을 한 남자가 6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라벨레 오테로, 그녀는 황제와 왕들한테 받은 많은 보석과 부동산 등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쌓게 됐는데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인 1918년 1,500만 달러, 그러니까 약 180억 원이죠. 그 정도의 집을 사들일 정도로 부를 쌓았고요. 그 후로도 2,500만 달러, 그러니까 300억 원을 더 벌면서 그 당시에 풍선 열기구 클럽을 만들기도 했고요. 1905년에는 영화배우로서 전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41살에는 꿈에 그리던 오페라 가수로 데뷔를 해서 43살까지 활동을 하고요. 그 후 연예계에서 은퇴를 합니다. 그녀는 수많은 권력가 남성들과 연애를 했지만 단 한 번도 결혼을 한 적은 없고요. 아이를 낳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1965년 96세의 나이로 프랑스 니스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라벨레 오테로가 누군지 아주 대략적인 이야기만 한 건데요. 지금부터 그녀의 엄청난 진짜 유혹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녀의 예명은 카롤리나 오테로로 더 잘 알려져 있고요. 1868년 스페인에서 아주 가난한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정부 일을 시작합니다. 그녀가 10살이 되던 해에 숲을 걸어가다가 그 마을의 구두방 남자한테 아주 잔혹한 강간을 당하고 맙니다. 심각한 치료가 필요할 만큼의 아주 큰 상처를 입은 그녀는 몸도 마음도 상처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어려운 환경이라서 누구도 그녀를 보살피지 못했고요. 그녀는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14살이 되던 해 마을을 떠나게 됩니다. 마을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이 바르셀로나로 간 카롤리나는 추위와 비를 피하기 위해서 어느 작은 바에 들어가는데요. 거기에서 파코라는 운명의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파코는 전문 댄서였는데요. 초췌한 그녀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녀를 보살펴 주게 되면서 함께 지내는데, 그는 그녀한테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면서 전문적으로 춤을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 뒤로 파코와 그녀는 함께 동업자로서 스페인 이곳저곳의 캬바레를 돌아다니면서 춤을 춰주고 매춘 일을 해주는 대가로 파코는 그녀에게 숙식을 제공해주고요. 춤을 가르치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이런 관계가 6년 동안 지속되던 해에 그녀의 춤 실력과 미모 그리고 노래까지 하면서 오테로는 점점 더 유명해지고요. 그녀를 찾는 권력자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파코는 여인이 되어버린 그녀한테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사랑에 빠져버린 파코는 그녀한테 청혼까지 하게 되는데요. 댄서 일을 그만두고 평범한 자신의 아내로 살기를 원하는데 21살의 오테로는 더 이상 파코가 필요 없어졌고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느 작은 술집에서 춤을 추고 있을 때 영국 무대 매니저였던 어니스트 안드레 위르겐스라는 남자를 만납니다. 위르겐스는 오테로를 보고 첫눈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녀의 스타성을 알아보고요. 함께 일할 것을 제안하죠. 그날 오테로는 위르겐스를 사로잡았고요. 하룻밤을 보내게 되면서 결국 계약을 맺게 되면서 파리로 진출을 하게 되죠. 물론 파코는 더 이상 오테로를 잡을 수 없는 그런 시세가 되어버렸죠. 파리로 간 오테로는 곧바로 스타가 될 줄 알았는데 그녀의 춤 실력으로는 국제적인 스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안 위르겐스는 그녀한테 과감한 투자를 하기로 결심하죠.
그래서 그녀한테 전문 코치를 붙이고요. 아주 혹독한 교육을 시킵니다. 이렇게 다듬어진 오테로는 뉴욕에서 데뷔 무대를 갖게 되는데요. 위르겐스는 그녀를 마치 신비로운 스페인의 집시 댄서의 여왕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기다리고 기대했던 1890년 10월 1일 그녀의 뉴욕에서의 데뷔 무대는 대성공을 거둡니다. 자, 위르겐스의 마케팅도 성공했고요. 오테로의 춤 실력도 그리고 그녀의 마성의 뉴욕의 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이었죠. 뉴욕의 각 신문들은 그녀를 칭찬하기에 바빴고요. 단숨에 오테로는 일약 대스타가 되어버립니다. 만약에 1년 전에 파코와 결혼을 했다면 정말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겠죠. 이 데뷔 무대 후에 뉴욕에서의 모든 공연은 전 매진을 기록하면서 미국의 내노라 하는 극장들이 그녀를 서로 데려오려고 엄청난 금액과 그녀와의 그 하룻밤을 기대하는 갑부들이 어마어마한 보석 선물을 보냅니다. 그런데 매니저 이상의 관계를 기대했었던 위르겐스 또한 그녀한테 마음을 얻으려고 많은 선물을 바치는데요. 자신이 파산할 때까지 말이죠. 결국에는 자기가 일하는 회사의 돈까지 횡령을 하면서 그녀한테 선물을 보낸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오테르의 마음을 살 수는 없었습니다. 오테르는 남자들이 자신과 잠자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돈을 지불하는구나 이런 거를 깨닫고요. 결심을 하죠. 무대에서의 공연은 그녀를 알리기 위한 광고 수단으로 삼고요. 인기를 올려서 부자들과의 잠자리 돈가스를 올리는 것을 주 사업으로 하기로 말이죠. 이를 알게 된 매니저 위르겐스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그녀를 떠나게 되죠. 다시 혼자가 된 오테르는 돈을 벌기 위해서 러시아의 상트페르트부르크의 갑부들의 그 개인 파티 공연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되죠. 그녀가 만들어내는 이 파티는요. 유명하고 화려하고 과감한 파티로 소문이 나게 되는데요. 어느 러시아 갑부는 그녀에게 더 머물러 달라면서 수억의 돈을 지불해서 두어 달 더 머물고 그녀는 다시 파리로 돌아옵니다. 그런 유명세와 함께 파리로 컴백한 그녀는 외설스러운 클럽을 오픈하면서 본격적으로 화류계 사업에 뛰어듭니다. 자, 이때부터가 바로 오테로가 왕족들의 정부의 길로 들어서는 그런 시점이 되죠. 그녀가 처음 만난 왕족은 바로 모나코의 왕자 알버트 1세였는데요. 지금 알버트 1세는 현재 알버트 2세의 증조할아버지죠. 그녀가 알버트 1세의 정부가 되면서부터 아파트와 수많은 보석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잠시 만나지 않을 때는 그녀는 이집트 카이로 총독을 만나서 그곳에서 3일 동안 머물러준 대가로 엄청난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파리로 다시 돌아온 그녀는 몬테네그로의 니콜라스 왕자의 애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알버트 1세가 사준 아파트에서 함께 동거를 하기도 합니다. 1896년 파리 어느 호텔에 있던 오테로한테 누군가가 찾아오죠. 바로 예전 매니저였던 위르겐스였는데요. 그녀는 바쁘다면서 이따가 다시 오라고 만나주지 않았는데요. 그게 그와의 마지막이 되어버리죠. 그는 며칠 후에 어느 호텔에서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발견이 됩니다. 그녀에게 버림받았다는 상심이 너무나 큰 나머지 위르겐스는 죽음을 택한 거죠. 위르겐스의 죽음 이후에 그녀의 커리어도 점차 하얀 길로 접어들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 영국의 에드워드 7세의 애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에드워드 7세한테는 워낙 많은 애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죠. 이후에도 스페인 왕, 세르비아의 왕, 러시아의 니콜라이에비치 대공과의 연애까지 정말 수많은 왕족들과 연문을 뿌리면서 그녀는 왕족 전문 정부가 됩니다. 자, 이런 왕족과 귀족들의 애인이 되면서 받은 선물과 보석, 그리고 그녀의 그 클럽 사업과 공연 등으로 갑부가 된 오테로는요,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그때부터 시작된 도박이 그녀를 몰락의 길로 떨어뜨리게 됩니다. 43살 연예계 은퇴 후에 오테로는 모나코 카지노에서 아예 살다시피 하면서 도박의 늪에 빠져버리는데요. 지금의 시세로 보면 수천억 대까지 볼 수 있는 그녀의 재산은 모두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요. 여신처럼 화려하게 살았던 라벨레 오테로는 단칸방에서 니스에서 주는 연금을 받으며 근근히 살다가 96세의 나이로 조용히 세상을 떠납니다. 자, 여기까지가 라벨레 오테로의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인데요.
거의 한 세기를 살면서 완전히 상반된 그런 반세기를 살다가 간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단한 유혹자이기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오테로가 어떤 유형의 유혹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번에 오테로를 분석하는데 사실 조금 많이 어려웠습니다. 자, 지금부터 라벨레 오테로의 유혹의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테로의 인생과 러브 스토리를 단순히만 바라보면 그냥 세이렌 타입의 유혹자, 그러니까 화려한 의상과 보석으로 치장해서 상대를 매료시켜서 원하는 것을 얻고 상대를 파멸시키는 그런 요구형 유혹자 타입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많은 여배우들과 아름다운 댄서들이 많았던 그 시절에 유독 오테로가 권력자들의 로망이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그녀는 자신을 여신처럼 꾸미고 신비로움을 배가시켜서 그 가치를 높였죠. 현실을 초월한 듯한 그런 분위기와 우아하고 관능적인 춤, 그리고 그런 의상과 액세서리는 남성들의 마음을 정복하기에 충분했죠. 그런데 그렇게 부를 가진 남성들의 돈을 취하기 위해서 유혹을 하기만 했던 그런 유혹자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녀가 잠자리를 한 남자 중에 아주 가난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만 보고 그녀한테는 시 한 줄밖에는 줄 수 없는 그런 가난한 그를 안타깝게 생각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오테로는 그와 하룻밤을 보냅니다. 다음날 아침 그 남자는 오테로한테 그녀가 절대로 자신을 잊을 수 없는 것을 주겠다고 하면서 인사를 하고 떠나죠. 그리고 며칠 후에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오테로는 절대 그를 잊을 수가 없게 됐죠. 그녀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돈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 관능의 유혹이 한 남자의 생명을 빼앗은 거죠. 이 사건 이후 오테로는 오히려 돈에 대한 집착이 더 심해지면서 후에는 도박에까지 빠져버리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그녀가 10살 때 겪었던 그 치명적인 트라우마가 그녀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유혹자들과는 다르게 이 타고난 유혹자 DNA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어린 시절 겪은 사건에 대한 그 트라우마로 인한 감정의 소진 또는 어떻게든 그 생존해야만 한다는 그 본능 때문에 자신이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이 세이렌적인 유혹은 돈을 벌기 위한 살아남아야 하는 수단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테로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고 자랐고요. 어린 시절 정말 큰 상처를 받았고 살기 위해서 남자를 이용했죠. 그리고 그녀는 살면서 진정으로 사랑했던 남자가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만 보더라도요, 그 남자에 대한 감정이 없거나 또는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당히 나르시시즘이 강한 차가운 나르시시스트적 유혹자에 더 가깝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과 애정을 갈구하는 것이 아닌 돈을 갈구하고 결국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 그녀는 도박에 빠져버려서 세상과 사람들에게 더 이상 거짓 웃음을 팔지 않았고요. 철저히 혼자가 돼버리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만족시켜줬던 이 돈에 집착을 보였습니다. 세이렌 타입의 유혹자들은 그 자신의 아름다움이 사라질 때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못하면 유혹자로서의 생명이 끝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쩌면 오테로는 돈에 더 집착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것을 남김없이 다 써버리고 인생을 마감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녀가 생을 다하고 마지막으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성들에게는 단 하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거울을 깨는 방법을 배워야 하고 나는 고요히 삶을 마감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라벨레 오테로는 타고난 유혹자 또는 자신의 유의를 위해서 유혹자가 되었다기보다는요, 살아남기 위해서 유혹자가 되기를 선택한 그런 여인으로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오늘 라벨레 오테로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응원의 댓글은 저한테 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